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 제자리 찾기 토크쇼는 우천관계로 연구소에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영선 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익히 다 얼굴 아시고 이번에 그 뭐죠? 네. 그 달아달아? 그 네. 달 타령이 이번에 한 5만 뷰 이상 올라갔다 그러던데.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네. 김병헌 소장님한테 네. 광복절 제자리 찾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질문이 많다 그러던데. 네, 저는 예, 오늘 한번 우선적으로 들어볼까요? 광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조금 설명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복은 이제 빛광자하고 네. 돌아올 복자인데 이제 광은 빛광자는 뭐 영광, 광영 이런 게 되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 되돌아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1940년도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의 광복은 독립, 네네. 우리 주권 회복 네네. 이것이 이제 광복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과서라든가 모두 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의 승리로 네. 히로히도가 일방적으로 항복한 음,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일본의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광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교과서에도 보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인데 네. 여기에도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광복이라는 글자가 한 20분 정도 나와요. 네네. 경기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네. 그다음에 또 그 예문도 들었어도 광복. 그런데 그 광복을 전부 여기 나오는 광복은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은 해방을 가지고 광복이라고 해놨어요. 네네.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또 어떤 게 해놨냐면은 여기 보면 그래 놓고서는 네. 여기에 이 날개에 보면 이게 있어요. 날개에 보면 광복 다른 나라에 뺏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교과서는 안 맞는 거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가 이게 전체가 안 맞아. 그렇다면은 주권을 찾았다. 이것은 주권 회복이잖아요. 8.15 해방 1945년 8월 15일에는 우리가 주권 회복은 못했죠. 바로 미군정 치하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한 1945년도의 역사실을 가지고 광복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네. 됐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에 별로 기여 안 한 사람들이 네네. 약간 그 옛날에 자익 활동하고 했던 사람들도 네네. 이 칭찬받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48년 건국에는 별로 기여를 안 했는데 네네. 그냥 45년 해방된 거를 네네. 이제 광복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좀 빛을 조명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45년도에 광복이라 하는 것과 네. 48년도에 광복이라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네. 45년도에 광복이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것은 미국 연합국의 승리에서 그냥 네. 얻어진 게 아니다. 독립운동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5년도 광복이라 할 때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부각이 되고 그렇지. 48년도 광복이라고 했을 때는 건국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부 수립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네네. 여기 중요한 것은 48년도 8월 15일 우리 정부 수립을 광복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전에 독립운동한 것이 이렇게 무산되거나 이것을 이제 가치가 폄하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백번 김구 같이 대놓고 정부 수립을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반대했지만 이전의 독립운동은 충분히 건국의 공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네. 그 김원봉 네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이제 김원봉을 갖다가 이제 추념을 하게 되면 네네. 건국에는 관계 없단 말이에요. 네네. 6.25 전범이고 네네. 그렇다 보면 그 광복절을 갖다가 그렇게 다른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게 넓게 보면은 김원봉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개념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네. 맞습니다. 네, 그 1945년도 8월 15일을 광복이라고 했을 때 광복절이라고 했을 때는 김원봉도 독립운동 했다. 그렇죠. 나중에 어쨌든 뭐
저 북한에 가서 했지만은 네. 결국 광복은 한 사람 맞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잠시 들어도 광복이라는 거는 정말 주권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방과는 정말 전혀 다른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1945년이 아니라 1948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 그 해가 맞는 건데 그렇다면 이 광복회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김원봉, 김원웅 김원웅 그분이 광복회에서 기념사를 하시잖아요. 음. 이거는 너무 웃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초창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광복절 행사에는 산부 여인이 나와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법원장, 국회의장 여기서 기념사를 했거든.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해요. 지금 그 강북 회장이 최근에 뭐 한 얘기 보면 이 건국을 굉장히 그 폄훼를 하고 독립운동 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광복의 의미를 그 건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의미로 지금 폄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일 행위자를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선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은 그게 그래서 이제 강북절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그런데, 게 의미가 네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전 우리 우파 정권에서도 그렇고 다 계속 같은 날을 기념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하면서 광복절을 1945년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념사를 보면 이분은 그렇게 인식을 안 했더라고 보니까 해방기념일, 해방 몇 주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광복절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 다음에 1949년도에 광복절이 이제 국경일이 제정되는데 네. 이듬해에 6.25가 전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네네. 여기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제 혼란이 생긴데 왜 이런 혼란이 생겼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6.25라는 혼란기도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으로 받아들일 때 해방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 수립은 중앙에서만 정치인들만 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체감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광복절 하면 일반인들은 정부 수립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난다면 이제 50 선거 정도는 기억이 나겠죠. 왜?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 광복절 하면 해방이다 이렇게 되고 기자들도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이게 강복절이 잘못 해석이 되고 한 것들이 오래됐고 70년 그래서 이상 개념이 혼재되면서 지금 은근슬쩍 김원봉을 끼어드는 게 만드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라 국민들은 참 바보인 것 같아요. 좀 이게 우리나라의 네. 그 문화 수준이라고 봐요. 이게 4대 국경일이거든요. 네. 4대 국경일조차도 제대로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엉뚱한데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날짜는 같은데 내용은 실상은 건국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방을 기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정말 이게 참 수치예요. 이게 수치. 해방을 자꾸 기념하다 보니까 기념해야죠. 우리가 기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해방도 기념해야죠. 감격스러운 날로 기념을 해야 되지만 이게 건국을 잊어버린 채로 해방만 기념하니까 네. 건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념을 못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네네. 이 반일 감정이 그 1945년도 그 시점보다 지금이 몇 배나 더 높아요. 왜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심한 감정을 지금 또 느껴야 되는 건지 네. 그것이 잘못돼 있다 이게. 아, 나라의 생일을 완전히 우리가 잘못 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일은 맞아. 그죠? 8월 15일은 맞아. 그런데 연도가 네. 틀렸지. 연도가 연도 틀린 네, 행사를 날짜는 엉뚱한 8월 15일. 행사를 네.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광복절이 지금 흔히 말하는 좌파에서 이 광복절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파 죽이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광복절은 해방 기념한 거다. 해방은 독립운동한 사람이 해방을 이룬 거다. 그리고 건국을 해서 남북 분단을 시킨 사람들은 그 반독립적 인물들이다. 네. 이승만은 그 분단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한다는 것처럼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고 광복의 이름으로 광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네. 주권 찾아온 거를
광복이라는 말에 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거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냥 8월 친일파 15일. 청산 네. 머리에 지금 이용당하는 거예요. 네, 저 역시도 8월 15일만 의미가 있었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완전히 뭐 나라의 건국일을 잘못 알고 있는 맞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은 어떻게 그러면 작년, 재작년 어떻게 행사를 했었나요? 2017년도에 문재인이 광복절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제 72주년 광복절만 해놨어요. 72주년이요? 72주년 광복절 해놓고 정부 수립도 없어. 아예 뭐 건국은 없고. 뭐야? 네. 그렇죠. 그리고 광복절 해놓고 광복절 기념사를 보면 경축사죠. 네, 네, 네. 보면은 오로지 뭐 촛불 혁명이 어떻고 독립운동이 어떻고 전부 이거만 있는 거야.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복절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인데 정부 수립에 대한 말은 이런 방구도 없고. 네, 네, 네. 근데 오로지 뭐 촛불 혁명이 어떻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소장님, 제가 지금 공부했을 때 이 광복절은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수립 우파들의 어떤 잔칫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예, 예. 맞죠? 우파의 장치 참. 그런데 우파 좌파이보다는 대한민국의 그때는 잔칫날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그렇죠. 잔칫날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왜냐면 이 김원봉인가? 김원웅 자꾸 김원봉이래. 김원웅. 김원웅 이 광복 광복회 회장. 회장 이분이 기념사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아이고 거잖아요. 김원웅 광복 회장은 네. 그 얼마 전에 광복회 지금 회장인데 6월달에 이제 광복 회장이 됐는데 네, 네, 네. 그 광복회에 소속된 인원들 중에 하나 함세웅 신부라고. 함세웅 신부가 얼마 전에 저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 이거 광복절 국가보훈처가 광복절에 이거 행사 기념 주관 단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돼요. 국가보훈처가요? 국가보훈처가. 그 독립운동 그 서운 그래 그 서운 하는 그쪽을 담당인데. 서운 담당인데 광복절 담당. 광복절이 지금 예. 행정안전부하고 말이 안 되죠. 국가보훈처하고 광복회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 함세웅 신부가 광복회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항단연이라 그래서 항일 단체 무슨 뭐 이렇게 있어요. 그 회장이고 그다음에 안중근 기념사업 회장이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행안부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에 네. 지금 제양군인회 회장 김진우 회장을 광복회 기념식에 참석 못하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광복절이 무슨 날인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날인데 네네네. 이게, 네. 이게 우리가 주사파들 중에서도 네. 전향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체 사상의 그 김일성 유일 사상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 이거를까지 인정하는 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우파 쪽 사람들이 그 좀 쏟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광복절 제자리 찾기 운동의 그 기본적인 건 뭐냐면 대한민국을 건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지금 광복회도 그렇고요. 지금 광복절이 그 잘못 해석되고 있고 또 교과서에도 엉망뒤집어 돼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지금 우리는 빨리 알려야 된다. 그렇네요. 그 지금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 광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 얘기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막 파편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다. 그 저쪽에서 쳐놓은 프레임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이 한일 갈등 문제도 푸는 방법도 그 문재인이 쳐놓은 그 프레임 안에 빠져가지고 네네. 자유한국당이 네네. 불매운동에 막 가담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러게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네네네. 예? 그 당협위원장들도 그 지역에 막 플랜카드 내걸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그렇더라고요. 모든 혼선이 네. 광복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이번에 광복절 행사 때 지금 문재인이가 뭐그 거북선이 어떻고 의병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의병 선동이 뭐 되는 거죠. 국제 보상 운동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그건 백성들이 할 이야기지. 네.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런 이야기 하고 조국이가 뭐 저 죽창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게 뭐예요?
그 옛날에 그런 의병이 있었던 때는 군주가 무능할 때 있었거든. 그렇죠. 왜? 군주가 무능하니까 백성이 나서고 네. 가장이 무능하니까 애들이 나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창은 우리가 들어야 돼. 그리고 죽창 들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빵빵 쏴올라 오는데 우리는 죽창 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네. 그 지금 말이 되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죽창 얘기를 페이스북에 했잖아요. 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IS로 볼 거예요. 또 탈레반으로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아유. 지금 동상을 막 세우면서 또 기존에 있던 걸 막 부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탈레반처럼 IS다. 이게 그 근본주의자들이다. 민족 근본주의자들. 이런 민족 성향이 강한 근본주의자들로 보인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반일. 그래서 이 반일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용서하지 않겠다. 조국이가 그랬잖아요. 그 김능한 대법관 판결을 비판하는 자는 친일이요 매국이다. 이게 뭐냐면 근본주의자예요. 그 근본주의자. 그러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네. 일종의 그 드디어 죽창가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이제 올림으로써 네. 탈레반과 다를 바 없다는 거를 너무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 저 정치인이나 또 정치인은 몰라도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대통령 서브 하는 사람이잖아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건 대통령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죠. 굉장히 네, 위험하고 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만약에 일본의 총리 내각 대신에 그 수석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일본 죽창을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거 완전 그냥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만 평화로 얘기하는 거지 죽창을 들자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 우리나라를 자꾸 이렇게 닫아버리는 게 이게 잘못하면 파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21세기에 파쇼 국가라니 말이 됩니까? 20세기도 아니고. 근데 예, 이 대통령 일국을 경영을 하는 대통령이고 네. 그다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막 그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걸 오히려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부추기. 호두가 떨면서 우통 벗고 네. 벗어 제끼고 하면 싸우자 막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서 네. 무슨 대책이 있느냐 바둑 둘 때 고수들은 백수를 앞을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수도 못 내다보면 아. 봐도 지잖아.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 하는 게 한 네. 수 앞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선생님 그 불매운동에 그 네. 매매할 때 사다 팔다잖아요. 네. 그 일본이 네. 소장님 아이디어인데 일본이 안 판다 그랬으면 우리도 안 판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본이 안 판다 그랬으면 우리도 안 팔아. 우리도 안 아유, 판다 판다. 그래야 되는데. 안 판다. 근데 우리는 아니 일본이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 안 산다 그래요. 안 산다 그러면 뭔 말이야? 침입 아니야? 뭔 말이야? 네. 아니 그렇죠. 일본이- 침입하죠. 네. 아니 일본이 안 판다 그러는데 네. 안 사 그러면은 안 파는 거에 동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안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사. 우리도 안 팔아 이래야지. 안 팔아야 된다. 안 사 그러면은 근데 저쪽에 안 판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 사겠습니다. 이거 네. 똑같은 말이거든. 그렇죠. 안 파는 같이 가는 불매운동에 거지. 저 전라도 쪽에 네. 김이랑 네네. 전복 네네. 우리나라 지금 농산물 있잖아요. 예. 그 엄청난 그 일본에 팔아서 수입인데 그렇죠. 그분 농민에 가서 네. 어민에 가가지고 불매운동 참여하라고 그러세요. 아마 돌 맞아가지고. 근데 이게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요즘 시대는 안 시대 맞는 안 맞는 거예요. 거예요. 이거는 안 맞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강국이잖아요. 네.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한테 우리가 한 대 때리면 일본은 우리 20대를 때려요. 그렇죠. 이길 그 수가 없어. WTO에 가서 제소를 했잖아요. 네네. WTO에 가자 그러면 점잖게 불매운동 하지 말라고 달래고 자유통상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달래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도 불매운동 이렇게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WTO 가서 이번에 그 무슨 저 국장인가 그 사람이 김승호가 뭐 김승호 있어요. 가서 네. 뭐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허풍만 잔뜩 들고 왔던 것 같은데 WTO 결정 나는데 3년 걸려요. 3년 뒤에 자영업자 다 굶어 죽어요. 실속 없어요. 실속 없는 정말 선비질이라고나 할까? 정말 근데 집안에서도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이 전부 다 너도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내공 있게 딱 처리하면은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야 너도 또 나서 전부 다 나서 나도 싸울 테니까 나서 근데 나 애들- 따라 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애들 내세우는 거 자기는 뒤에 애들 내세우고 그거 사 먹지 마.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급한 방법이고 네. 이거는 국민들에게 지금 일본하고 이런 문제 생긴 것조차도 기본적으로 이게 문재인이가 이게 신뢰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위안부 뒤집어 버리고 1965년도 한일 협정 뒤집어 버리고 그다음에 뭐 청구권 협정 징용 문제 법원에서 하는 것을 두고 그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충분히 심작하고 거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사법부 뭐 어떻고 상권 분립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에서 이 대한민국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몸에서도 병이 생기면 왜 생겼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잖아. 그럼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는데 지금 뭐 그렇죠. 거북선 이야기하고 그 일제 청산하자 그러는데 네. 일제 청산은 됐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미군청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적산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일본 총독부 재산이 우리나라 전체 국부의 88%였어요. 그만큼 그 비중이 컸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한국하고 이걸 딱 분리를 해야 일본 사람 힘을 빼잖아요. 그래서 딱 분리한 거야.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다 줬어요. 대한민국 정부로 다 기속이 되어버렸지. 그렇다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민간인 재산을 미군이 뺏어버렸거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제 체제에서 대한민국 체제로 넘어가는 거에서 체제 전환기의 정의, 재산을 뺏어버렸다니까요. 재산을 뺏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 줘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체제 전환기에 그 사람을 친일파 잡아서 구속시키고 벌 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어떤 체제 전환기의 정의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재산 다 가지고 지금 출발한 게 우리 국가인데, 대한민국인데, 지금 대한민국 건국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청구권 협정 그거 무효야, 효력 없어, 징용 노동자들 배상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청구권 협정 무효로 하면 그 옛날에 적산재산 몰수했던 것도 다 무효되는 거예요. 그 일본이 달라 그러면 일본 사람이 한국 법원에 와갖고 내 우리 할아버지가 뺏긴 저 주택 돌려주세요 하고 한국에 청구하면 그 사람 청구 어떻게 기각시킵니까? 그 지금 우파 쪽에 있는 그 양심적인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국제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어떻게 말소시키나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말은. 멋있죠. 말은 엄청 멋있어. 국가가 어떻게 개인 청구권을 없애버리냐. 이러니까는 그거 막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가슴이 울리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식인일수록 그런 걸 잘 봐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징용 노동자상 1인당 1억인데 5명이 5억이에요. 그거 배상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과거 역사를 다 말아먹는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질은 우리가 일제청산도 그 엄청난 재산을 우리가 한 푼도 없이 다 싹 몰수했던 거, 이것도 하나의 큰 정의예요. 그 물적 청산은 이루어진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대일 청구권 협정 배상 받았던 거라서 저는 오히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그 프로토콜이고 부속 협정서고, 기본적으로 그 65년도에 한일 기본 관계 의정서를 맺는데 그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1910년도에 있던 한일 합방 조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1조야. 근데 우파나 좌파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한 번도 한일 합방을 무효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변호사님 생각 아마 제가 비슷할 텐데 네. 이 정권 특히 좌파에서 반일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청구권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고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이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렇죠. 그야말로 반일 몰입애들이란 말이에요. 반일 몰입애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이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네. 광복절이라는 하나의 헤게모니를 잡고 네네네. 거기에다 이제 반일 감정을 거기다 조장을 시키고 연결시키고 우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로 네.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저번에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대표들 이렇게 모여가 회의했는데 이게 당 지지도에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반일몰이가. 저들 입으로 그래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어젠가 예. 또 이 예산이 나와서 네. 일본하고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야 이렇게 또 양다리 네. 작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위험하신 발언이다. 어쩌면 그렇게 국가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집권 여당의 이익만 생각하느냐. 네. 그래서 저도 두 분을 만나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다. 광복절이라는 걸 알았고 정말 이 광복절이라는 그 제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바로 잡는 초석이 바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두 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일을 정말 더 힘을 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많이 돈 됐는 많이 거예요. 하셨는데 몇 번 나오면서 공부가 돼가지고 예,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그- 것도 몰랐다는 게. 네. 그 전에 또 우리 올려놓은 것도 많고 국사 TV에 쭉 올려놨고 또 네. 프리덤 뉴스에도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토크쇼는 소장님 이번 다음 주 수요일도 합니까? 예, 계속. 네. 다음 주 수요일은 광복절까지 네. 하고 토요일 날은 8월 15일 날 또 우리 그 K 파티 광화문 K 파티에서 한 15분 정도 우리 토크쇼를 또 한다고 합니다. 하고 8월 3일하고 10일. 이번 주 주말 그럼 네. 세 번에 걸쳐서 예, 8월 3일, 하고 그다음에 10일, 15일. 그리고 그 중간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8월 13일. 예, 8월 13일 국회에서 네. 그렇군요.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광복절 제자를 찾자 토론회를 할 겁니다. 예. 네. 이번에 그 이정명 의원실에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예. 국회 그 3 세미나실에서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와주세요. 예. 예. 오늘 요걸로 예, 예. 토크쇼는 마무리하고 네. 우천 때문에 했는데 오늘 더 좋은데요? 예 여기 우리 연구소에 그 방문해 주시면 이 토크쇼에 다음에 참여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앞에 네. 저 우리 방청객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신데 인사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